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2급 2021년 샘플 문제 B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2016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 버전에서 문제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2010 버전에서 2016 버전으로 바뀌면서 2016 버전의 차트 부분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제가 2016 버전으로 차트 부분만 모아서 한번 풀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작업 1번 문제는 여러분 이거 입력하는 거예요. 그쵸? 맨 마지막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점짜리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에 푸세요. 여러분 5점짜리인데 왜냐면 이건 하나 틀리면 글자 하나 틀리면 빵점 처리되니까요. 맨 마지막에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맛이 갔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들을 때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기본 작업 2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번 AO 자, AO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셋업치기 할 때 하나씩 하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A5 셀과 A6 셀을 함께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A7 셀부터 또 A9 셀까지 함께 드래그 해주시고 A10, A12 셀을 또 함께 드래그 해주시고 A13, B13 자 어딨나요? A13, B13 이렇게 함께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컨트롤 키를 놓으시고 자, 마우스 왼쪽 버튼도 놓으시고 자, 홈 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글자가 여기 보세요.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강남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정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렇죠? 여기 볼까요? 아래쪽 이렇게 돼 있고. 자, 좀 내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운데 맞춤하시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맞춤하시면 여러분 여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또는 가로 가운데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가운데 맞춤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우리 가운데 맞춤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C4,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 굵게. 그럼 C4, C4, 그쵸? C4, G4 드래그하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여기 채우기색이 있네. 그쵸? 여기 역삼각형 클릭해서 표준색, 노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COH13 영역은 그러니까 COH13 여기 있다. 그쵸? 여기까지 블록을 씌워주시고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해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는 3456이면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쉼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이면 0개라고 쓰란 얘기예요. 그죠? 천 단위 쉼표 들어가고 개가 들어가 있네. 그쵸? 근데 0일 때는 0개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을 다 씌우셨죠?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클릭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샵 쉼표 샵샵 샵 쉼표 샵샵 샵을 해도 되는데 이러면 틀려요. 왜? 0일 때는 0이라고 안 나타나요. 0일 땐 0이라고 나타나게 하려면 샵 쉼표 샵샵 0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그냥 개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쌍따옴표 이용해서 개를 써주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천 단위마다 쉼표 들어가고 문자 뒤에 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숫자 뒤에 개가 들어갑니다. 됐다 그쵸? 자, 다 했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A3, H13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3과 H13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네요. 그쵸? 여러분 좀 빨리 하려면 A3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몇 번 눌러줘야 되네.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별로 안 좋다. 그쵸? A3셀을 클릭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냥 잘못했다. 그쵸? A3셀을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A13셀을 클릭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쵸? 자, 이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모든 테두리. 이게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모든 테두리. 어딨나요? 모든 테두리 보인다. 그쵸? 여기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러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먼저 클릭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테두리를 하신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야 이제 바깥쪽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BO, B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시오. BO, B12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자,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엔터. 여러분 2021년에는 제가 커말 1급 필기와 커말 1급 실기를 좀 업로드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기책을 안 사셔도 되고 실기책을 안 사셔도 제 이 자료만 봐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갖고 봐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H7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그럼 H7셀을 선택하고 여러분 왕짜장면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해요? 짬뽕은 여러분 진짬뽕이 맛있지 않나요? 전 진짬뽕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고춧가루하고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고 그렇게 드셔보신 다음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정말 맛있었다 이런 별로였다 이런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 제만의 방법입니다. 저만의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H7셀 클릭하고 메모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메모 삽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검토 탭에 보시면 새 메모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하셔도 되고 단축키 Shift F2 눌러서 메모를 삽입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우시고 여러분 이거 글씨 굵게 글씨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 지우시고 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도 여기에 최고 인기 품목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렇죠? 항상 표시되도록. 지금은 표시가 안 돼요. 바깥에 클릭하면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만 표시가 돼요. 근데 항상 표시되도록 하려면 요 셀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게 하셔도 되고 또는 검토 탭에 보시면 메모 그룹에 메모 표시 숨기기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여러분 요거는 자동 크기 할 때는 이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테두리. 이 안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하면 여러분 이거 글꼴 탭밖에 안 나타나요. 글꼴밖에 안 나타나. 근데 테두리를 선택하고 이 메모의 테두리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을 하면 여러 개의 그죠?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맞춤 탭을 선택하시고 자동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왜? 맞춤 자동 크기잖아요. 그렇죠? 맞춤 탭에 자동 크기 확인. 네, 이건 끝이에요.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기본 작업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작업 3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A4, G15 영역이 여러분 요 영역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쵸?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조건부 서식 문제예요. 자, A4, G15 영역 그럼 A4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Shift 키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데이터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기가 주임이면서 이게 뭐예요? 이건 조건 1이에요. 그리고 면서니까 뭐겠어요? 이건 AND가 돼요. 그렇죠? AND. 총 급여가 400만 미만. 총급 이건 조건 2가 되겠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까지는 뭐예요? 미만인 요까지가 우리가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 이 앞에 부분은 조건이에요. 앞에 부분은 조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건 서식이 되겠죠. 서식. 자, 즉 이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면 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이라는 서식을 정해라.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네, 다음 AND 함수 사용하래요. 그렇죠? 규칙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을 작성하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꾸만 저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이면 이렇게 400만 미만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 이거잖아요. 총 급여가 400만 미만. 이게 미만이란 뜻이에요. 미만.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400만 하고 자 이렇게 총 급여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물어봐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미만이잖아요. 이게 미만 기호예요. 이건 크다 초과 기호예요. 알겠죠? 400만이 총 급여보다 400만이 총 급여보다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미만이라 그러면 네? 미만이라 그러면 그럼 요런 표시하시고 초과라 그러면 요런 표시하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꾸만 여기 댓글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자꾸 거꾸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알겠죠? 네. 또 이상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상이면 이런 기호 쓰세요. 거꾸로 해도 답은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상이면 이런 기호를 쓰셔야 돼요. 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호를 쓰셔야 돼요. 이런 기호. 선생님이 거꾸로 해도 되니까 잠깐만 반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에 사실 문제 푸는 방법은 엑셀은 너무 다양해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요? 홈 탭을 클릭하시고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규칙 관리 들어가서 선생님 왜 새 규칙 안 들어가고 왜 규칙 관리 들어가요? 여러분 수정할 때 자꾸만 새 규칙 들어가서 또 수정하더라고요. 그럼 규칙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규칙 관리 들어가서 만들어진 규칙이 여기 뜨면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는 AND 왜 여기 지기가 주임이면서 했으니까 AND죠. AND 가로 열고 자 지기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값,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 주셔야 돼요?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 줘야 돼요. F4를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방향키 눌러서 지우시면 안 돼요. 자 됐나요?
왜 그럼 4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우선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는 주임이면서 주임. 그죠? 주임이면서. 자, 그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 4 앞에도 달러가 있고 C 앞에도 달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C4만 주임인지 주임이 아닌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4 앞에 달러를 지워주면 C4, C5, C6, C7 내려가면서 주임인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쉼표. 그 다음에 또 총급여가 400만 미만. 그럼 총급여에서 맨 위에 있는 값, 총급여에서 맨 위에 있는 값,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자,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미만, 작단에, 그쵸? 400만. 4하고 0 6개 써주시면 됩니다. 셋, 하나, 둘, 셋. 가로 닫고. 자, 이 조건 1과 조건 2를 AND 함수 동시에 만족하면, 자, 여기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스타일은 굵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맛이 가서 죄송합니다.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색을 표준색, 여기 표준색이네요. 그쵸? 파랑. 확인. 자,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자,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자,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계산함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함수 너무 쉬워요. 그쵸? 여러분, 그 밑에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아니, 수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댓글 달아놨어요. 합격하고 나서 함수가 제일 쉬웠어요. 왜? 함수가 제일 쉬우니까 남들보다 10분, 20분 빨리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계산함 작업. 절대 함수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함수가 쉬워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표 1에서 지점 A3, A10, A3, A12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13셀에 계산하시오. 이게 C13셀이네. 그쵸? 즉 지점에서 동부인 것만 찾아서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여러분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래. 올림. 그럼 우리 라운드 함수 있고 라운드 업 함수 있고 라운드 다운 함수 있어요. 어느 걸 써야 되죠? 라운드 함수는 뭐죠? 자, 라운드 함수는 뭐예요? 라운드 함수는 요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5 이상이면은 올리고 5 미만이면은 내려주는 반올림 할 때 쓰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뭐죠? 이건 내림 할 때 쓰는 거예요. 내림. 알겠죠? 그럼 라운드 업은 뭘까요? 라운드 업은 이건 올림 할 때 쓰는 겁니다. 올림.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올림이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돼요. 업. 그쵸? 업. 자, 동부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공 3개네요. 그쵸? 자, 조건은 A12, A13 영역에 입력하시오.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뒷섬 함수 먼저 함수 분석부터 들어갈까요? 자, 뒷섬는 뒷섬. 자, 이 D가 들어간 함수, Dsum, Daverage, Dmax, Dmin, Dmin, Dbar, Dstep 이렇게 D가 들어간 함수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맨 앞에 전체 데이터, 그쵸? 전체 데이터를, 아이고, 글씨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전체 데이터. 쉼표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열 번호가 들어가. 열 번호가 들어가도 되고 또 뭐가 들어가도 되죠? 열 제목이 들어가도 돼요. 그쵸? 열 제목. 그 다음에 쉼표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그죠? 조건. 보나마나 우리는 라운드 함수는 뭐겠어요? 는 라운드 함수는 자, dsum이에요. dsum으로 나온 값을 자, 여기 0이 3개 나오려면은 0이 이렇게 3개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가요. 선생님 이게 왜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라운드 죄송합니다. 라운드 업. 그렇죠? 라운드 올려주라고 그랬으니까 올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라운드 업 함수는 여기 앞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라운드 함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섬 함수를 여기 한번 보세요. 표 1이 뭐예요? 표 1이. 표 1이 이게 전체 데이터예요. 지점이 동부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할게요. 우리 매출액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매출액은 뭐가 돼요? 열 번호가 돼요. 또는 이걸 여기다 열 번호 대신 또 뭘 써줘도 된다고요? 열 제목을 써줘도 돼요. 자, 그럼 한번 조건부터 먼저 입력하고 라운드 함수 분석 들어갈까요? 라운드업 함수부터 먼저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라운드업 함수 한번 볼까요? 자는 라운드업 함수는 여러분 숫자 쉼표 K예요.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는 라운드업 가령 이런 숫자가 있어요. 1728이라는 숫자가 있고 쉼표 1 했어. 1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1728.2가 돼요.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그쵸? 1은 뭐예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K가 2면 뭐가 되죠? K가 2면 1728.18이 돼요. 왜?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그럼 K가 3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728.17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0이면 뭐가 돼요? 그럼 좀 위에다 보고 쓸까요?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K가 0이면 1728이 돼요. 아이고,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면서 1729가 돼요. K가 1이면 1730이 돼요. 무조건 이제 1의 자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1의 자리가 제로가 되는데 자, 올려줘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올려줘서. 그럼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740, 아니, 죄송합니다. 18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00. 자, 그럼 3이 되면 뭐가 될까요? 3이 되면 2000이 되겠죠. 그쵸? 0이 3개 나타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라운드 함수 이렇게 숫자 쉼표 K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라운드 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뒷섬 함수가 뒷섬으로 나온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니까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숫자 쉼표 K에서 숫자는 뒷섬으로 나온 값이고 K는 100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그럼 여기 조건 좀 먼저 써볼까요? 조건은 A12, A13 셀에 쓰시오. 조건이 뭐였죠? 문제 보니까 지점이 동부네요. 지금 여기다가 지점 동부. 그 다음에 뒷섬 함수 써볼까요? 는 뒷섬 가로 열고, 자, 표 1에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쉼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는 뭐예요? 매출액이 합계. 그럼 매출액 제목을 찍어주셔도 되고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매출액이 세 번째열에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열에 있으니까 C2 대신 3을 써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쉼표. 마지막에 조건. 그쵸?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은 여기 있네요. 지점이 동부인 거. 그쵸? 가로 닫고 엔터. 그런데 우리가 요 숫자가 뭐예요?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뒷섬으로 나온 값을 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할까요? 라운드 그죠? 라운드업 가로 열고 뒷섬으로 나왔으니까 그 값을 쉼표 마이너스 3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 네, 됐습니다. 다음 표 2 볼까요? 자,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J2 셀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2명, 표시에는 2명. 에버리지 카운트 if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하나 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건 포기해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
네. 여러분 그거는 시험장 가서 포기하시고 지금은 포기하는 것 없이 웬만한 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래도 시험장 가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래도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보세요. 상여금이 자, 우리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분석부터. 여러분 에버리지는 뭐예요? 는 에버리지. 범위. 그렇죠? 에버리지는 범위하면 뭐예요? 범위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는 count ifs. count ifs에 그죠? 이건 딱 나왔네요. count 에버리지와 count ifs라고. count ifs는 가로 열고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쉼표 조건 3을 만족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상여금이 이게 뭐예요? 범위 1에 해당해요. 그렇죠? 이 범위에서 120만 보다 크다. 이거는 뭐 크면서 이거는 뭐예요? 조건 1에 해당해. 이 범위 1에서 조건 1에 해당하고 기본급이 이건 뭐예요? 범위 2가 돼야 돼. 그렇죠? 범위 2에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 이거는 뭐가 돼요? 조건 2가 됩니다. 알겠죠? 자, 앰퍼샌드 연산자는 뭐예요? 우리 앰퍼샌드 연산자는 식과 식을 이어줄 때도 쓰고 그렇죠? 또 앰퍼샌드 연산자는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도 쓰고 그렇죠? 또 앰퍼샌드 연산자는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도 써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는 자, count ifs 항상 는을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쵸? count ifs 자, 상여금이 그럼 상여금 요 범위에서 저 쉼표 120만 보다 크면서 그럼 쌍따옴표 크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쌍따옴표 맞나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쉼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 그럼 기본급이 범위 2가 되겠죠. 그쵸? 자, 쉼표 조건 2는 기본급의 평균 이상. 여러분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기본급의 평균 그죠? 기본급의 평균 이상. 자,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달러 표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달러 표시는 언제 해줘요? 자동 채우기 할 때 해주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 할 때. 자, 여기서 평균, 기본급 평균 이상 이렇게. 자, 우리 여기 함수 앞에 이 부등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함수, 이 부등호와 그렇죠? 네, 이 비교 연산자와 우리 여기 함수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럼 뭐로 연결해 주는? 앰퍼샌드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정확한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함수와 부등호를 이 비교 연산자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비교 연산자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고 여러분 여기 앰퍼샌드 이렇게 해줬습니다. 알겠죠? 앰퍼샌드 해줘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 1에서 조건 1, 즉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자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 즉 평균 이상인가만 찾아주는 거예요. 엔터.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뭐예요? 뒤에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온 식 뒤에 문자인 뭐를 넣어줘야 돼요? 명이라는 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이건 식이에요. 식. 그럴 때는 식과 또 문자를 이어줄 때는 앰퍼샌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문자예요. 그렇죠? 문자와 여기 식을 이어주는 겁니다. 앰퍼샌드에서 쌍따옴표하고 명 이렇게 쌍따옴표하고 엔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 3 보겠습니다. 표 3.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이 또는 사이면 열을 성별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choose 함수와 mid 함수 사용하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choose 함수. 여러분은 choose. 자, choose 함수는 맨 앞에 숫자 k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자 1, 뭐 문자 2, 뭐 문자 3, 문자 4, 문자 5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우리 이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돼요. k가 1이면 문자 1이 나오고 k가 2면 문자 2가 나오고 k가 3이면 문자 3이 나와요. k 값이 여기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나에 의해서 이 나 k에 의해서 너네들의 값이 결정이 돼. 알겠지? 이렇게. 여기 그죠? 이렇게. k가 여기선 k가 왕이에요. 왕.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씌워놔야겠어. k다가. 자, 보겠습니다. 이게 k 값의 뒤에 값이 결정이 돼. 그럼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는 choose 가로 열고 자 2였어 2. 자 금, 은, 동.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와요? 은이 나오겠죠. 왜? k가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k가 1이면 금이 나오고 k가 3이면 동이 나오겠죠. k가 4면 오류가 뜹니다. 오류. 여기 요 안에 있는 값만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1, 2, 3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 자,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값이 숫자라도 문자로 인식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미드 가로 열고 여기에 못생긴 기풍쌤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쉼표 4, 쉼표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 4는 뭐예요? 시작 위치예요.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줘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주니까 1, 2, 3, 4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추출해주니까 기풍이 나오네요. 그쵸? 즉 미드함수는 여기 첫 번째는 문자가 나오고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예요.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네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먼저 이 문제에서 보나마나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추저함수의 이 K 값에는 뭐가 들어가요? K 값에는 추저함수의 K 값에는 미드 함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드 함수. 보나마나 이런 문제는 알겠죠? 자꾸만 풀어보면 여러분 이제 함수만 봐도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딱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는 미드 가로 열고 자 주민등록번호를 찍고 자 왼쪽에서부터 여덟 번째 문자 쉼표 여덟 번째 문자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해 주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 2가 나오네요. 그렇죠? 2 3 이렇게 숫자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 미드 함수 앞에 choose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미드 함수로 나온 값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 2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 3이면 뭐가 돼요? 남 4면 뭐가 돼야 돼요? 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이 미드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죠? 자, 다음 표4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 4에서 총점이네요. 그쵸?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어렵다. 그쵸? 자, if 함수 보겠습니다. 는 if 함수는 뭐예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거짓에 또 if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if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사람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조건이 돼요. 그렇죠? 최우수 이건 뭐가 돼요? 참이 돼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이건 뭐가 돼요? 또 조건이 돼요. 자, 이 조건은 뭐예요? 요 조건에 해당하겠죠. 이 조건은 우수 이건 뭐가 참이 돼요. 그렇죠? 참
공백 이건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자, 요 참은 여기에 해당하고 그쵸? 요 거짓 공백은 요 맨 끝에 거짓에 해당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라지 함수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k가 1이면 최대값이겠죠. k가 2면 두 번째로 큰 값, k가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 k가 4면 네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함수가 뭐가 있어요? 스몰이에요. 스몰.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여기서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k가 1이 되겠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k가 2가 되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여러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왜 선생님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와요. 예, 저는 함수 마법사가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쩌나 여러분 우리가 함수 마법사 이렇게 누르면 이 어레이가 뭔지 이 k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지 여기다가 인수를 찾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영어를 보고 아는 것보다 이렇게 한글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수 위치를 확실히 어째나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든 안 하든 그 인수의 위치 이걸 함수라 그러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수라 그러는데 그 인수들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그 인수의 위치는 어째나 저째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는 라지 가로 열고 자, 여기 이 범위에서 그쵸? 쉼표 F4 안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제일 큰 값이 어느 거나 이거 엔터. 오 188이 제일 큰 값이네. 그쵸? 자, 그런데 자, 여기서 F4를 누르겠습니다. F4 왜 F4를 누르냐고요? 자, 이제 보면 됩니다. 아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온 값 있죠? 라지 가로 열고 요 범위들에게 줘 쉼표 1 요 값을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컨트롤 C 해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뭐예요? 복사죠. 복사. 자, if 만약에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온 값이 는 이렇게 이게 188이에요. 그쵸? 라지 제일 큰 값이 는 188이 여기 있는 이 i17하고 일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i17에 있는 값하고 일치하면 얘는 뭐가 돼요? 최우수가 되겠죠. 최우수. 왜냐면은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라 그랬으니까. 그쵸? 쌍따옴표 쉼표. 자, 또 이제 거짓에 또 if가 또 들어갑니다. if 가로 열고 자, 컨트롤 V 이번에는 두 번째로 큰 값. 이거 1이 아니라 2예요. 그쵸? 2.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또는 자, 이렇게 i17하고 일치하면 그쵸? i17하고 일치하면 뭐가 되는 거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죠? 우수. 네, 1등 2등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1등 2등하고 그래서 별로 안 친해요. 알겠죠? 제가 1등 2등하고 친할 뭐가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뭐죠? 나머지는 다 뭐 하래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두 번째로 큰 값하고는 i17하고 일치하고 이 일치하는 값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백 나머지는 공백. 자, 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 자, 가로 닫고 자, 요 안에 있는 if 가로 닫고 바깥에 있는 if 가로 닫고 엔터. 얘는 그럼 두 번째로 큰 값인가 보다. 176은 그쵸? 자동 채우기. 얘는 188 최고 큰 값이다. 그쵸?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나오라 그랬으니까 1등과 2등만 찾아주고 즉 제일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만 찾아주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나왔네요. 다음 자, 표 5 보겠습니다. 함수. 이건 뭐 H로 곱이겠는데 H로 곱이 반드시 들어가겠는데요. 표 5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B38, D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학과, 네트워크 학과, 멀티미디어 학과. 이건 소프트웨어는 코딩하고 관계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유튜브하고 관계돼 있나요? 요즘 대세인 유튜브하고 관계돼 있나요? 뭐 네트워크는 인터넷하고 관계돼 있네요. 다 아주 뭐 유망학과네요. 유망학과. 자, 아직까지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밤새서 해야 되고 약간 좀 그쵸?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5번 표 5에서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와 이 첫 번째 문자겠죠.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와 영역을 참조해 지원학과를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단 오류 발생 시 지원학과의 코드 오류로 표시. 자,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if error 잠시만요. 제 연필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연필이 방금 쓰던 연필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 찾았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if error는 if error 가로 열고 자,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어요. 그렇죠? 오류 값. 자, 먼저 값을 나타내 줘야 돼요. if error ER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이 값이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왜? 여러분 먼저 값이 계산되면 그 값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1차적으로 앞에 있는 값을 먼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하면 뭐가 나와요? 이건 20이 나와요. 왜? 앞에 있는 값이 오류가 생기면 뒤에 있는 값을 그때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오류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if error는. 자, h루겁은 h루겁. 자, h가 뭐예요? 가로란 뜻이잖아요. 그쵸? 가로. 수평선이 뭐죠? 가로잖아요. 가로. 가로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어떤 기준셀이 있어요. 이 기준셀에 쉼표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에서 찾아줘요. 쉼표 0. 0은 뭐예요?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쓰는 겁니다. 거의 문자는 다 정확한 값입니다.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쓰는 겁니다. 유사한 값은 숫자일 때 유사한 값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자, 다음. 자, 이것도 이제 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는 레프트. 레프트는 뭐예요?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쵸? 는 레프트. 왜 일자 항상 쉬웠을까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못생긴 기풍샘. 쉼표 4만 뭐가 돼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못생긴이 나오겠죠. 못생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문제 보니까 지금 왼쪽의 첫 번째 문자, 왼쪽의 첫 번째 문자를 찾아주려면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여기서 레프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왼쪽의 첫 번째 문자 한번 찾아줘 볼까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클릭하고 자, A29셀의 쉼표 첫 번째 문자를 선택해서 그죠? 왼쪽에 한 글자만 추출해 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네, 자동 채우기 됐네요. 자, 값이 왼쪽에 한 글자가 나왔어요. 보나마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 h루가 함수의 기준 셀은 레프트 함수로 나온 값입니다. 알겠죠? 레프트 함수로 나온 값.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 요 값은 기준 셀이 되는 거고, 그쵸?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여기 뭐예요?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참조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참조 범위. 그리고 우리 학과명을 찾아요. 그쵸? 자, 1, 2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행에 있는 학과명이 그쵸? 행번호가 2가 되는 거죠? 이건 2가 행번호예요. 그쵸? 자, 우리 기준 셀이 지금 문자잖아요. m이란 문자니까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되네요. 여기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돼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레프트 함수로 나온 값 h우고 가로 열고 자, 레프트 함수로 나온 값에 참조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쉼표 자, 레프트 함수로 나온 값에 참조되는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F4 왜 F4 하는지 알죠?
여기 요 범위 안에서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동 채우기 할 때 38이 39로 39가 40으로 이렇게 행이 1씩 늘어나는데 1씩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F4를 눌러주잖아요.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에도 38이 39가 되지 말고 39가 40이 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쉼표. 자, 행번호는 2가 돼요. 그렇죠? 2 쉼표. 자, 정확한 값 0. 0을 써도 되고 여러분 false라고 쓰셔도 돼요. 알겠죠? 자, 저는 0이라고 쓰겠습니다. 가로 닫고. 됐나요? 자, 엔터.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류도 뜨네요. 그렇죠? 오류.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떴을 때는 뭐로 하라는 얘기예요? 단 오류 발생 시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로 표시하시오. 그럼 우리는 이 오류 값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코드 오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류 값. 자, 먼저 값은 뭐가 돼요? hlookup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고 그 hlookup을 이용해서 값이 안 찾아진 오류 값이 나타나면 그때는 오류 값 코드 오류로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if error 써주고 그렇죠? 가로 열고 맨 끝에 아이고 됐다. 쉼표 그렇죠? 쌍따옴표 코드 오류 이해가시죠? hlookup으로 1차적으로 hlookup으로 값을 찾아주고 혹시 hlookup으로 값을 못 찾아줘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코드 오류라고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 자동 채우기. 네, 나왔네 값이. 자, 다음 계산 작업 다 했다 그쵸?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나요? 자, 어깨를 쫙 펴고 자, 고개 좌우로 흔드시고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어깨를 몇 번 흔들어 주시고 자, 됐나요? 자, 피곤함을 이기시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했어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먹는 소리 들어갔나요? 물 마시는 소리? 자, 제가 목이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표1에서 집행률 개 D10이 어디네? D10 여기 있다 그죠? D10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 합계 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집행액이 요거다 그쵸? 집행액이 요거구나. 집행액이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이름부터 정해 주겠습니다. C10셀의 이름은 집행액 합계. C10셀의 이름 여기 클릭하시고 집행액 합계.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여기 C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그쵸? C10셀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 상자에다가 집행액 합계. 아이고 제가 이렇게 띄어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띄어쓰고 엔터 쳤어요. 그럼 아이고 이름은 띄어쓰기 안 되지 참. 죄송합니다. 그럼 집행액 하계. 아이고 이름을 잘못 썼네요. 엔터 쳤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수식에 들어가서 수식 탭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행액 하계를 선택하시고 편집 눌러서 이름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합계라고 바꿔주면 돼요. 범위를 잘못 선택했으면 여기서 범위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액 합계 확인 닫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집행액 합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쵸? 다음 D10셀의 이름은 집행률계. D10셀의 요거다 그쵸? 집행률계. 여기다가 집행 요 이름 D10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집행률 맞나요? 률계. 집행률. 여러분 제가 문제를 잘못 풀고 이렇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알겠죠? 꼭 달아주셔야 돼요. 저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률계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떤 값이 바뀌어요?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인
비율 인상, 집행률계를 80으로 정하고, 이건 지금 집행률계의 요 D10에 있는 값이 바뀌면서 집행률계가 80 또는 집행률계가 50이 됐을 때 집행액의 합계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계가 바뀌니까 집행률계를 꼭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D10세를 선택하고, 자, 시나리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 자, 예측 그룹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가상 분석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고, 자, 추가. 자, 이 시나리오 이름을 뭐로 하래요? 비율 인상. 비율 인상 됐나요? 그 다음에 확인. 자, 비율을 뭐로 해요? 80 됐죠? 자, 확인 누르고 추가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또 추가하셔도 돼요. 확인. 이번엔 뭐로 해요? 비율 인하 됐나요? 그 다음에 확인. 집행률계를 얼마로 보면 50 됐다. 그렇죠? 50. 그리고 확인. 반드시 여러분 있잖아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는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요약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요약. 요약을 뭐요? 집행액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집행액의 이름 정해줬어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의 집행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어요. 확인. 딱 누르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내가 이걸 삭제하고 했어요. 삭제. 이렇게 삭제해서 선생님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삭제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한 것 같으면 삭제해야죠. 뭐 그쵸? 그래서 삭제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서 또 클릭해서 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요약을 또 이렇게 해서 요약 이렇게 해주고 뭐 일련의 또 절차 과정 것들은 시나리오, 아이고 이름이 똑같이 나오네. 근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이렇게 이름 지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뭐 지우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2016 버전은 제대로 나오는가 보다. 2010 버전은 시나리오 요약 1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1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1만 지워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트 여기 이름 바꾸기 보이죠? 이름 바꾸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1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꼭 지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바로 왼쪽에 표시하라는 게 우리 왼쪽에 자동으로 왼쪽에 표시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분석 작업 1 했죠? 분석 작업 2 됐다. 그렇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이 있다. 그렇죠?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이거 뭐예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다. 그렇죠? 티귿, 피읍, 니은, 이응이니까.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RGB 215, 218, 228, 188인 값이,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돼. 이 숫자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이 색깔 가입기간의 셀 색이 가입기간의 색깔이 지금 이게 연한 녹색인 이 색깔이 215, 218, 188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값의 이름이 색깔의 이름이 자, 위에서 이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꼭 나와 이런 문제 알겠죠? 그럼 정렬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여기 모든 데이터들을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A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정렬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자, 우리 뭐로 정렬해요? 포지션. 자, 포지션. 저 야구 진짜 좋아합니다. 야구. 아니지, 옛날에 좋아했죠. 옛날에. 지금 조금 덜 좋아. 죄송합니다. 네, 옛날에 엄청 좋아했습니다. 자, 포지션. 예. 자, 정렬 기준이 뭐예요? 정렬 기준은 값이에요. 우리 정렬이 뭐예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투수
우리 자랑스러운 유현진 선수 있어요. 그쵸? 투수, 포수, 그 다음에 내야수, 그 다음에 외야수. 저는 투수 중에는 설가치를 좋아합니다. 설가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나요? 제 나이가? 그 다음에 백두산, 마동탁 혹시 이거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자, 추가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정렬을 또 해주셔야 돼요. 정렬 추가, 기준 추가 또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뭐예요? 자, 가입기간, 그 다음에 셀색. 그럼 여기 값이 아니라 셀색. 그쵸? 여기 색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색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보세요. 216, 228, 188이네, 그쵸?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위에 표시. 여기 왜? 위에 표시되도록. 그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투수, 내야수, 외야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그 다음에 값이 또 같을 때는 색깔이 먼저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표시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매크로 작업.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다음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크로 작업을 합니다. 자, 문제부터 볼까요? N4, N14 영역에 N4, N14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평균 average 함수 사용하래요. 너무 쉽다, 그쵸? 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이무셀모 선택하고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 선생님, 저는 개발 도구 탭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 너무 많아요. 개발 도구 탭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거의 처음 엑셀을 설치하면 개발 도구 탭이 없어요. 저기 파일 탭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이 개발 도구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까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매크로 보안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포함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자, 이무이셀 선택해 주시고, 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평균. 이렇게 썼네. 이거 어떻게 하죠? 평균. 확인. 자, 그리고 나도 모르게 했어요. 또 해볼까요? 자, 해서 여기다가 N4셀 클릭하고 는 쓰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그쵸? 자, 1월부터 12월까지 화재도 많이도 일어나네 그쵸? 가로 닫고 여러분 항상 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는 에버리지하고 가로 열고 B4서부터 해서 M4까지 다 1월부터 12월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여러분 블록 해제 안 하셔도 돼요. 블록 해제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정답지에는 블록 해제 안 돼 있으니까 블록 해제 안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블록 해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기록 중지 눌러주겠습니다.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 중지해 주셔야 돼. 원래 진짜 매크로를 하시는 거는 중지해 주는 거예요. 자, 기록 중지 됐나요? 기록 중지하셨죠? 자, 그런데 선생님 매크로 이름을 잘못 썼어요.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 매크로 들어가세요. 매크로 여기 보이나요? 매크로 들어가서 평균을 클릭하고 편집을 하시면 돼요. 편집해서 여기다 평균이라고 쓴 걸 다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평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평균.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매크로 볼까요? 평균으로. 이거. 이렇게 돼 있지? 평균으로 돼 있지? 죄송합니다. 여기 평균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평균으로 하셔야 돼. 이게 매크로 이름입니다. 알겠죠? 평균 알겠죠? 죄송합니다.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볼까요? 그럼 여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제 평균으로. 그쵸? 자, 두 개 다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C17, D19 영역에 생성하고 C17, D19 영역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생성하래. C17, D19 여기다 그쵸? 자, 어디로 들어가요? 개발 도구 탭에 보시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 있어요. 여기 단추 있어요. 단추. 여기 단추입니다. 알겠죠? 여기 밑에 있는 액티브 X 컨트롤 단추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단추 클릭하시고 자 뭐로? Alt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D17에서 C17 죄송합니다. C17에서 D19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저도 이제 지쳤나봐요. 자 클릭. 그렇죠. 평균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이건 단추를 드래그했을 때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떠요. 도형을 드래그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안 떠요. 평균 클릭하고 확인. 자, 이 단추 이름 뭐로 바꾸래요? 텍스트를 평균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평균.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지워볼까요? 평균을 이렇게 지우고 딜리트 누르고 아이고. 여기다가 평균을 클릭 딱 하면 여기 딱 나타나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3, B14, D3, D14 B3, B14가 뭐죠? B3, B14 B3, B14 그 다음에 D3, D14 여기다 그쵸? D3, D14 영역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 으로 하는 매크로 생성하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개발 이제 이무 스타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표준 글꼴색 표준색 빨강하는 매크로 이름을 여기 있다 그쵸? 서식으로 하래. 서식. 자, 그럼 서식으로 할까요? 서식. 자, 다음에 현재 통화 문서에 항상 저장해야 돼요. 확인. B3, B14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D3, D14 드래그하고 그쵸? 그 다음에 글꼴색을 홈 탭에 들어가면 글꼴 그룹에 여기 글꼴색이에요. 여기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표준색 빨강 여기 표준색 빨강입니다. 클릭하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록을 안 해제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지금 문제 파일에 정답 파일에 보니까 블록을 안 해제해 줬습니다. 아마 여기서 대한상공에서 채점할 때는 블록을 안 해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해제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 도형 기본 도형 빗면을 동일 시트 F17G19 자 삽입 탭에 들어가시면 도형 그룹에 보시면 빗면이 있어요. 빗면 보이죠? 빗면 클릭하시고 F17 자 Alt키 눌러서 F17 G19 영역에 드래그 해주고 이름을 뭐로 해요? 서식 해볼까요? 맞죠? 텍스트를 서식으로 하래. 서식 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이 도형은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서식 확인. 자 한번 볼까요? 저기서 색깔이 원래 이게 무슨 색이었는지 모르지만 자 자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차트 작업하겠습니다. 차트. 자, 여러분 차트 작업은 2016 버전이 조금 차트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뭐 또 어렵지도 않아요. 더 쉬워요. 2010보다. 여러분 올해 시험 보는 것보다 내년에 시험 보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2016 버전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고 그렇죠? 데이터 선택 들어가고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을 클릭하고 그렇죠? 제거 누르면 되죠. 뭐 제거 확인 됐어요. 별정
됐다, 그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하고 여러분 디자인 탭에 오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하셔도 돼요. 네, 뭐라고요? 누적 세로 막대형. 여기 세로 막대형에 보시면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고, 여기 누적 세로 막대형이네요. 그쵸? 있습니다. 확인. 네, 됐네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지정과 차트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맨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위. 그 다음에 제목을 딱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쵸? 그럼 어디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써요. 는. 그 다음에 A1셀을 딱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다음 됐다, 그죠? 3번까지 했다, 그죠? 자, 부가 통신 서비스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부가 통신 서비스가 부가 통신 서비스 요거다, 그치? 요거 가운데 있는 게 부가 통신 서비스네요.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이래요. 여기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2019년 부가통신서비스 2019년 부가통신서비스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여기 클릭하고 21번 고른 후에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얘만 선택돼요. 그쵸? 요 데이터만 선택이, 요 차트만 선택이 됩니다. 2019년 부가통신서비스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위치를 안쪽 끝에, 안쪽 끝, 요거네, 안쪽 끝. 그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뭐 차트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셔야 돼요. 데이터 계열 겹치기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다 0%로 해주시면 됩니다. 0%. 0 됐다, 그쵸? 자, 됐다, 그쵸? 여러분 웬만한 차트는 다 차트에서 디자인 탭, 차트 요소 추가 이쪽에서 하고, 또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여기 창, 차트 영역 서식 창, 요 오른쪽에서 거의 다 수정을 합니다. 자, 다 하셨나요? 잘 따라 하셨나요? 여러분 너무 지겨웠죠? 아니에요? 자, 잠시만요. 뭐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있나요? 잠시만요. 2019년 요소의 값 맞죠? 응? 2019년이 왜 두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잠깐만요. 부가통신 서비스 2019년이 두 개구나. 이런 거 진짜 애매하다, 그쵸? 여기 오른쪽에 해야 되는지 2019년도 있고 왼쪽도 2019년. 답지에는 여러분 여기라고 나왔어요. 여기 레이블을 삭제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서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딜리트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클릭하고 요거로 했네요. 두 번 클릭하고, 그쵸? 여기다가 있어요.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안쪽 끝에, 여기다 있는 안쪽 끝에. 이게 문제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쵸? 왜냐면 2019, 202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19 두 개가 나와가지고 어디다 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이 문제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았죠? 차트도 별로 어렵지 않고 함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합격해서 합격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